자, 시작하죠. 자, 우리가 취득 시기가 결정됐죠?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뭐를 곱해야 돼요?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율 파트까지 배웁니다. 자, 과세표준 역시 뭐다? 유상. 유상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원칙은 등록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는 거죠. 신고가액이다.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연부 금액을 신고해야죠. 그럼 여기서 연부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 금액 한 방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 계약금이죠. 계약금은 포함한다. 포함. 왜? 나간 돈이니까. 아까 10% 계약금 포함한다. 자, 원칙은 신고하라. 그러나 예외는 뭐다? 정부 결정가액.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는다. 무신고하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무신고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래서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 그래도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나 특례는 언제나 사실상 뭘로 쓴다?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이에는 뭐다? 사실상이 붙었다는 얘기는 시가 표준액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객관적이니까 몇 개가 있다? 6개.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앞에 외국자가 생략된 내용이죠. 수입하거나 공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 포기 이런 거는 속이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제외. 그럼 제외한다는 뜻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그럼 뭐를 쓴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리고 법인 장부는 항상 증명하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고, 자, 6번이 하나가 등장하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딱 동그라미. 그래서 6개는 언제나 사실상을 씁니다. 시가 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6가지네요. 국수, 공판장, 뭐다? 검증. 이에는 시가 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1부터 6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적을 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시가표준액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럼 6가지를 뺀 나머지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쓴다. 다만 증여기부. 그럼 증여기부는 취득세 내야죠? 뭐를 쓸까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증여기부는 뭐를 쓴다? 시가표준액의 세율을 곱하고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규정의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죠. 부당한 거래를 했다. 취득가액을 낮게 적을 수도 있고 높게 적을 수도 있죠. 역시 제외한다. 그럼 무슨 뜻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6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상속, 증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시가 등을 쓴다고요. 그래서 무상이나 상속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제외한다. 뭐만 알면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박스 허위 신고를 했네요. 즉 다운 계약서를 썼어. 그래서 5억으로 검증받았다. 그럼 5억이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근데 거래가액은 8억입니다. 국세청이 조사가 들어가죠. 거래된 금액이 8억인데 신고는 5억에 한 거다. 다운 계약서를 썼죠. 이럴 때는 5억을 무시하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으로 씁니다. 즉 다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3억을 다운 썼으므로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징수를 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이 뭐다?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라고요. 쭉 읽어보시면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줄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게 정례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확인된 금액, 즉 부족액만큼 추징한다. 그 뜻이죠. 다운 계약서 쓰지 말아라. 그 다음 주의.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세금 계산할 때는 인정을 안 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그럼 뭐를 쓰는 거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그럼 뭐하라? 이런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크면은 신고가액 불중 큰 금액으로 간다. 결론 6개에 해당하는 거래는 언제나 사실상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쓰고 나머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쓴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그래서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이게 분양권을 취득한 거죠.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 그러나 잔금이 끝나고 등기 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분양권을 어떻게 취득했나요? 실제 지출했거나 지출금액이 합의 분양 공급가액보다 밑줄고 낮은 경우. 그래서 분양가격, 공급가액이 5억이야. 실제 얼마로 샀다는 거야? 4억. 그럼 취득가액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표준으로
표준으로 한다. 나간 돈, 실제 지출된 금액. 항상 다만 특수관계인가는 짜고 할 수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 지출된 금액을 안 쓰고 시가를 씁니다.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뭐다? 실제 지출된 가액을 쓸 수 없다. 시가 등을 쓰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요상. 하나, 둘, 셋. 그래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는 사실상 취득가액.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고요. 특수한 경우 건축, 개수, 차량 등은 증가한 가액이다. 그리고 괄호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바뀝니다. 6가지가 아니니까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은 무조건 시가표준액.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구분할 때 건축법상 건축은 신재축, 원시로 들어가죠. 나머지 증개축, 개수 등은 간주취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과세표준은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그러니까 건축비.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다. 그래서 취득을 구분할 때는 신재축은 원시취득이라고 나머지는 다 뭐다? 간주취득에 들어간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는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건축비를 뭐라 그런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가액이다. 그래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다. 틀려요. 건축비,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증가한 가액. 그리고 지목 변경은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개인은 투기 목적,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 장부로 판결문 장부로 증명하면 소요된 비용을 쓴다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1번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입니다. 그럼 2번을 먼저 해요. 단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이 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증가한 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소요된 비용, 줄여서 그 비용. 자, 1번.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기준으로 지목 변경에 증가한 가액을 쓴다. 그럼 증가한 가액이 뭐냐? 거래가액이 아니죠? 그럼 증가한 가액을 이제 거래가액이 아니다? 그럼 뭐다? 시가표준액 차액.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한다. 그럼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이게 증가한 가액, 차액을 얘기하죠. 뺀 가액. 합친 가액 하면 안 돼요. 차액. 이게 뺀 가액이라고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을 얘기한다. 그럼 지목 변경 전은 언제를 얘기하냐? 공사 착공일 현재.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공사 착공일 현재.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옛날 용어입니다. 법조문은 우리가 기본서 보면은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 똑같은 용어예요. 자, 그래서 박스, 일반적인 경우는 개인, 증가한 가액. 법인이나 판결문은 장부로 증명할 때는 증가한 가액을 안 쓴다. 소요된 비용. 지목 변경에 든 비용 구분하고요. 자,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잖아. 그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포인트가 90% 넘게 증명하면 취득가액을 믿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숫자로 출제가 돼요. 90%. 개인이, 법인이 하면 무조건 틀려요. 건축하거나 대수선, 숫자가 대9, 대8이 하면 틀린다고요. 대9, 90% 넘게 입증하라. 그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그래도 입증하면은, 그래서 개인이 공사를 1번 법인에게 맡기면 법인장부로 증명하고, 개인이 공사를 개인에게 맡기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3번 매각 차손 이런 걸 합치면 1번, 2번을 합쳐서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가 포인트예요. 자, 과점주주. 그래도 과점주주는 신고하죠? 그럼 신고할 때는 지분율만큼 과세표준이 되네요.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곱하기 이게 지분 비율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법인의 총주식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이게 지분 비율이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이 100억이야. 100억, 지분 비율이 60%라면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가격 과세표준, 즉 지분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되죠. 그럼 2번은 할 필요도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지금? 과세표준 결정 방법. 유상만 하나 둘 셋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꾸준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딱딱 떨어지잖아. 그래도 유상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뭐다? 이번에는 취득 가격의 범위로 들어간다. 범위 1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과세상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밑줄을 그어요. 이전에 돈 나간 비용, 이후 하면 안 돼요. 이전에 나간 비용. 그다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을 그어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우리는 취득 가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 금액은 직접 나간 돈이죠? 이게 직접 비용이에요. 직접 나간 비용.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간접 비용을 합치면 전체 취득 가격이 나온다.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이제 간접 비용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간접비용, 직접비용. 다음 2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가 빠졌네요. 빠졌어요. 자, 일단은 뭐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근데 당초 약정액이 5억입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5억이 끝나면 취득일이 되죠? 약정액이 5억인데 일시급으로 지급해. 한 방에.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4억에 취득한 거야. 그럼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나간 돈 4억이 취득가액이죠? 그럼 할인액은 얼마예요? 1억. 이거는 취득가액이 아니죠.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일시급. 그래서 4억이야. 그럼 4억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할인액이나 약정액은 취득가액이 될 수가 없다. 직접 나간 돈. 일시급 할인된 금액.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정리해야 돼요. 다만 당초 약정액이 5억인데 일시급으로 지급하니까 4억으로 다운됐죠? 그럼 할인은 1억 받았다. 그럼 취득가액은 5억 1억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참고로 이게 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했다. 그럼 할인된 금액은 동그라미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 자, 그 다음 나왔네요. 613쪽. 자,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하고 끝나야 돼요. 왜 포함할까요? 613 포함하는 이유.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취득에 필요 없는 비용이니까. 그럼 취득에 필요한 거는 더하고 필요 없는 거는 포함하지 않고. 그럼 오른쪽을 먼저 해야죠. 5개 딱 있잖아요. 1번 오른쪽 포함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다? 판매를 위한 거. 취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 없는 거죠. 즉 광고 선전비. 그 다음 전기가스는 취득할 때 필요 없잖아요. 취득 후 이용할 때 분담한다. 그래서 전기가스도 취득에 필요 없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 그러니까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죠. 즉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 취득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부가가치세. 이거는 환급받아.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가잖아. 그래서 환급받은 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위에 열거된 밑에 하나 적어요. 뭐 할인액. 하나 더 적어요.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죠. DC 받은 거는 취득가액이 될 수가 없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왼쪽은 왜 포함해요?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1번. 자, 할부, 연부 계약했잖아. 왜 계약했어? 한 방에 못 주니까 할부 계약, 연부 계약 쓰죠?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럼 이자가 나가잖아. 또는 연체료 다 포함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법인만 포함한다는 거야. 법인은 장부로 증명해. 그러나 개인은 일일이 확인을 안 해요. 신고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정부가 몰라. 제외. 자, 그 다음 건설자금. 자, 건설자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자금을 빌려다 건물 짓잖아요.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다. 그럼 이자가 나가죠? 금융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거 쭉 나오죠? 쭉 나오다. 포인트가 뭐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왜? 취득에 필요하니까. 이런 데를 부담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의무적이다.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글씨 자체가 뭐다? 취득에 필요하니까. 글씨 자체가. 그래도 이런 거 다 더하고. 자, 그 다음 취득대금 외에 밑줄고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약정한 이유가 뭐다?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서를 썼죠? 당사자끼리 약정했다.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 밑에는 글씨 자체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하다 이거지. 뭐가? 국민주택채권. 필요하죠? 그래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 그래서 만기 전에 매입 전에 팔아먹죠. 매각 차손. 손해 난 거, 돈이 나간 걸로 봐. 자, 그 다음 밑에는 중개보수.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중요한 거는 법인은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위에 첫 번째
할부, 연부, 약정, 그리고 중개보수는 취득에 필요하죠. 그러나 법인 취득만 포함하고 개인 취득은 제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줄과 지금 중개보수,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즉 개인은 취득세를 낮춰주고 법인은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네요. 나머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다. 붙박이 가구,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전제품 등 옵션을 달죠. 다 분양가에 포함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거. 자, 단독주택의 정원 등 취득에 필요하죠. 이런 거.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거는 포함하고 취득에 필요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포함 여부를 물어볼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지문은 박스예요. 할부, 연부, 취득에 필요하죠. 이자, 연체료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할부, 연부, 또 하나 뭐다? 중개보수.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 등을 일괄 취득합니다. 한꺼번에 일괄 취득해요. 부동산을 한꺼번에 취득하면 세금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로 나눠야죠. 세율이 다르니까. 그럼 지방세법에서 구분되지 않았다. 이거를 한꺼번에 취득할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라. 나누어서 건물, 토지를 구분하라는 뜻이죠. 그 한꺼번에 취득했다. 나눌 때 기준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국세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시가표준액. 그래서 6가지를 뺀 나머지는 항상 시가표준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 둘 중 큰 걸로 간다 그랬죠. 용어 정리예요. 자, 토지. 토지는 법률에 따라 1년에 한 번 공시합니다. 공시된 가격, 취득일 현재 공시된 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고요. 용어 정리.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주택. 자, 주택은 4월 말에 공시하죠. 그 다음 취득일 현재,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을 공시가격.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토지주택,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액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1번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공시되지 않을 때는 만들어야죠. 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비준표를 보고 산정한다. 그래서 비준표에 보면 땅 가격, 단독주택 가격이 쭉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공한 비준표를 보고 누가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절대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비준표를 사용해서 결국은 첫 번째 줄 특별시장, 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절대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2번. 공동주택 가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뭐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국은 누가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결정한 가액이다. 그래서 산정한 가액을 물어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도 똑같잖아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산정고시하는 건축물 신축 기준 가액에다가 박스, 기준 가격 곱하기 어떠한 구조냐 어떠한 용도냐 등등등을 곱해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한다. 결론은 누가 산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시가 표준액을 결정한다, 산정한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까지 끝났네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한 장짜리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 장짜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 장짜리로 아웃라인을 잡습니다. 자, 1페이지 한 장짜리 조세 정리 2. 자, 취득세. 자, 꼭대기.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그리고 납세지는 소재지 누가 과세권자다? 특광도 힘센 자. 그리고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죠. 과세물건, 과세객차 14개. 14개잖아. 부동산은 토지건축물, 건축물은 몇 개? 3개를 합쳐서 얘기해요. 모르면 요약집을 보시고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거 5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러나 밑줄 그은 거. 회사에서 만드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승계만 과세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 5개, 각종 권리 8개죠.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없어요. 임차권 없다고요. 그 14개를 3개로 줄였네. 그럼 취득의 구분, 유상, 무상, 원시, 간주로 나눈다. 왜 나눈다? 세율이 달라. 그리고 취득 시기가 달라. 그리고 과세 표준이 달라.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은 유상이에요. 그리고 간주 취득은 개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 등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났네. 그럼 양도세로 한번 가볼까요? 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5, 6월달은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에요. 건축물 하면 틀려요. 레저시설 등은 열거된 게 아니라고요. 토지 건물. 첫째 시간에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왜 건물이야? 레저시설 이런 거는 열거된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로 나누죠. 그럼 이용 권리는 지전임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돼야죠. 그래서 지역권은 아니다. 그 다음 취득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분양권,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등, 그리고 채권은 주택 상환, 토지 상환이 들어가야죠. 계약금만 지급, 취득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은 1번,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반드시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죠. 단독이나 별도는 X다. 함께. 그 다음 3번은 뭐다? 유리한 조건 또는 뭐가 붙어야 돼? 배타적. 그러면 무조건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4번, 5번, 6번은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주식. 그러나 소액주주는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과세 제외.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대상과 양도세 과세대상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자,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와요. 자, 납세 의무자. 자, 그래서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 자,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 그래도 과점주주가 과세를 안 하는 경우 상장 주식은 X,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야 돼요. 딱 50%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설립시 과세를 안 하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속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내고 공유, 연대 이런 거는 다 각자가 내대 지분만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규정이 있고 그리고 5번은 뭐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단 건축물에 정원 등을 설치하면 건축물 취득자가 낸다. 그리고 대위등기. 대위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다. 채무자를 길게 뭐라고 얘기한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줄여서 누구다? 보존등기자가 납세 의무자다. 채권자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왼쪽이 제목이다. 취득식이 나왔네요. 왼쪽에 내려오면 취득식이 나와 있죠. 자, 그럼 1번 국수 공판 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지급일.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검증도 포함하죠.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리고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그 다음 연부는 언제나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50만 원. 면세점을 따질 때는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총 연부금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면세점. 그리고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여기가 유상입니다. 유상은 항상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요. 그리고 무상이나 원실은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증여는 계약이에요. 나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중빠른 날로 간다. 그리고 양도세를 따라가야죠. 자, 양도세를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면 옆에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있다. 양도세는 양도시기, 왜 취득시기가 필요하나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양도세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 실제로 주고받은 날,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그리고 대금 청산일 따질 때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는 대문이다? 양도 시기에서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그리고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증여받은 날.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일입니다. 왜 양도소득세는 받은 날이에요? 받아야 팔 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민법상 시효취득은 증여받은 날. 미완성 부동산은 완성 확정된 날. 그리고 무효는 과거로 돌아가죠. 당초 취득일. 증감 환제는 공법용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부부기. 1호 자산은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오늘 취득세 배우고 있네요. 제가 비교하고 있어요. 그다음 양도세가 튀어나왔잖아요. 헷갈리면 이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양도세에서 또 배워요.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시기와 양도세의 취득시기, 양도시기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다? 취득시기에 충실하자. 자, 그럼 취득시기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다? 과세표준. 위에 있죠? 과세표준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칸. 자, 검증받았다. 검증받은 가액이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을 쓴다. 그리고 신재축은 건축비, 소요된 비용만을 씁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다.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개별 과세한다. 그럼 유상 1번, 2번, 3번 정리하라 그랬죠?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다. 그럼 연부금액은 한 방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보증금, 계약금은 포함하고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고 크게 신고하면 신고가액이고 그러나 특례 6개는 시가표준액 제한을 안 받습니다. 국수 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나머지는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5글자로 시가표준액.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 용어 정리네요. 그리고 3번 아래 증개축 등은 증가한 가액, 화살표.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소요된 비용. 그리고 지목 변경도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은 소요된 비용으로 갑니다. 그 비용. 그리고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하라. 90대9. 대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4번 중개보수나 할부 연부는 뭐다?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4번은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이렇게 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옆에 뭐가 나왔어? 등록면허세가 나왔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원리가 똑같죠? 1번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똑같고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은데 등록면허세는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으로 달라지면 무슨 금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변경 전 가액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화해조서나 공정증서나 무상은 XXX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그 뜻이네요. 그 다음 가져가 경매는 뭘로 한다? 채권금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그리고 임차권은 월임이 뭘까요? 월임이 기억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월임이 뭐다? 월임대차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비교가 필수예요. 그래서 취득세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다시 한번 보고 다음에 또 배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뭘로 들어간다? 가장 복잡한 세율 파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